물리화학, 화학연력학급 반응속도론 13강 두 번째 시간이면서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강에서 3절과 4절인 3절의 균일 촉매와 효소작용, 그리고 4절인 불균일 촉매가 되겠어요. 균일 촉매와 효소작용은 촉매라는 것을 보면, 촉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지만 자신은 반응 중에 소모되지가 않아가지고 전체 반응, 그 시료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시료 반응에서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이 나타나는 그런 물질이 촉매이죠. 촉매는 일반적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반응 경로를 만드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촉매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반응 경로가 여러같이 꽤 높다면 촉매가 들어가면 높아지거나 부촉매의 경우는 더 높아지는 그러한 새로운 반응 경로를 만드는 것이 촉매예요.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에서 초기 단계의 반응물에 작용을 해가지고 중간체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그 중간체가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다시 촉매가 떨어져 나오면서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전체 반응식에는 그 촉매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엔탈피, 즉 초기 반응물과 이 곡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줄이거나 높여주는 것이지 반응물의 전체 에너지하고 생성물의 전체 에너지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엔탈피하고 깁스 에너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촉매는 반응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평형상수라는 것은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이기 때문에 평형상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균일 촉매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균일 촉매라는 것은 반응 혼합물하고 동일한 상을 이루는 촉매를 균일 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용액을 만들어서 액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촉매도 액체인 경우죠. 동일한 상을 이루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어요. 촉매 과정의 메커니즘을 보면 먼저 S, 이걸 서브스트레이트 기질이라고 하고, 즉 반응물들이 되겠죠. 촉매가 결합하는 그런 반응물이 있고, C는 카탈리스트, 촉매예요. 그래서 기질과 촉매가 결합을 해가지고 기질과 촉매가 결합된 그런 결합체가 생성이 된 다음에 이 결합체가 생성물 P가 만들어지고 촉매는 다시 떨어져 나오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 법칙을 작성해 보면 SC가 생성되는 그러한 속도는 SC에 관한 속도 법칙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S와 C가 결합해서 SC가 만들어지는 이 정반응의 경우에 대한 속도 법칙은 이렇게 되겠죠. KR1, S의 농도, C의 농도. 그 다음에 역반응이 일어난 과정에 대해서는 SC가 감소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KR 마이너스 1 SC의 농도가 되겠고, 또 이 두 번째 단계인 P가 생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SC가 감소를 하니까 마이너스 KR2 SC 이렇게 DSC, DT에 대한 속도 법칙이 작성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가 생성되는 그러한 속도 법칙은 DPDT는 이 과정에 의해서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DPDT는 KR2SC의 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상태 근사를 하면 중간체가 SC니까 DSC, DT는 앞에 작성했던 속도 법칙이 이와 같이 되고 이거를 SC에 대해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 KR1 SC 그대로 오고 요거 SC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KR-1 플러스 KR2 SC가 0이다 하고 일정 상태 근사가 적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SC에 대해서 이 식을 SC에 대해서 정리하면 요게 분모로 와서 KR-1 플러스 KR2분의 이게 넘어갔으니까 KR1 SC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KM이라는 요 속도 상수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복합상수 KM이라는 것으로 한꺼번에서 묶어서 나타내면 요 KM은 복합상수라고 KM은 KR1분의 KR-1 플러스 KR2예요. 이거의 역수가 복합상수입니다. 그러면 이 SC는 복합상수로 사용해서 나타내면 KM분의 SC가 되겠죠. 이게 교재에 있는 13.45식이에요. 그리고 DPDT는 KR2SC였으니까 이 SC를 여기에 갖다 집어넣으면 KM분의 KR2S의 농도, C의 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S0는 S도 생성하고 그 어떤 과정에서 현재 남아있는 S의 농도, 그 다음에 SC를 생성하면서 들어갔던 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덕트를 만들어냈을 때의 값들, 이게 전체가 S0의 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C0는 C가 들어가 있는 것들, 현재 C로 남아있는 것의 농도, 그 다음에 S와 결합해서 SC를 이루고 있는 것의 농도, 이거 전체가 C0가 되기 때문에 S는 그러면 S라는 것은 S0 마이너스 이거 두 개 남기면 SC 마이너스 P가 될 테고, C는 현재 상태의 C의 농도는 C0에서 이 결합체, 복합체를 만들어낸 거기에 사용된 농도를 빼주면 그것이 현재 C로 남아있는 농도가 되겠죠. 이 식을 13.45식에다 적용을 하면 KM 14.45식에서 KMSC는 S의 농도, C의 농도이니까 S의 농도 앞에서 S의 농도 얻어낸 것 집어넣고 C의 농도 갖다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S 전개하면 SC 자승, 그 다음에 S0 플러스 C0 마이너스 P의 SC, 그 다음에 S0 마이너스 P의 C0 이렇게 전개가 되겠어요. 이 식을 요 KMSC와 요것을 SC에 대해서 정리하면 SC 자승 마이너스 S0 플러스 C0 마이너스 P 플러스 KM의 SC하고 S0 마이너스 P C0 이퀄 0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는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촉매 반응의 초기 속도를 보면 초기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가 될 텐데 SC는 초기에서는 요 복합체는 아주 작은 값이니까 앞에 식에서 SC 자승은 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값이 돼서 SC 자승을 무시하면 SC라는 것은 S0 플러스 C0 플러스 KM분의 S0 C0가 되겠어요. 그리고 DPDT는 초기 속도, 초기 상태에서 DPDT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KR2SC였으니까 이 SC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초기 속도는 요거 집어넣으면 S0 플러스 C0 플러스 KM분의 KR2S0 C0가 되겠어요. 이게 촉매 반응의 초기 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질의 초기 농도가 우리가 촉매 반응을 시킬 때 촉매의 양은 조금만 집어넣어 가지고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질의 초기 농도는 촉매의 초기 농도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가 그러한 반응 시스템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S0는 C0보다 훨씬 큰 값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S0는 C0보다 훨씬 큰 값이니까 C0는 무시할 수 있죠. 무시할 수 있으니까 분모는 S0와 KM만 남고 분자는 KR2 S0, C0가 되겠어요. 즉 S0의 농도가 C0보다 매우 클 때 초기 속도는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식을 직선의 식을 얻기 위해서 직선식을 얻기 위해서 앞식에 대해서 역수를 취하면 그러면 V0분의 1은 요거 S0분의 1, C0분의 1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V0분의 1을 Y라고 하고 S0분의 1을 X라고 하면 요거는 초기 값이니까 절편이 되고 그래서 Y 꼴 AX 플러스 B인 그러한 1차 함수가 돼서 우리가 V0분의 1과 S0분의 1을 도시를 하면 직선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즉 이와 같이 Y축의 V0분의 1, 단위는 M-1, 몰 농도 -1 세크를 사용하고 X축에는 S0분의 1을 사용하면 직선이 얻어지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것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절편은 이 값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Km 또는 KR2 값을 얻을 수 있고 또 여기 절편으로부터 KR2 값을 먼저 얻어내면 C0는 초기 농도니까 주어진 값이고 이거를 여기서 절편으로부터 KR2를 구하고 그 다음에 KR2를 구한 다음에 기울기로부터 복합상수인 Km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최대 속도는 기질의 농도가, 초기 농도가 S0가 Km보다 훨씬 더 크면 S0 플러스 Km을 S0와 거의 같은 값이 될 테고, 그러면 V0는 KR2 C0가 돼서 이게 바로 최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초기 상태에서 KR2, 즉 KR2는 뭐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SC로 복합체가 P로 넘어갈 때의 속도 함수가 KR2죠. 그 KR2로부터 아까 우리 도시해가지고 KR2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그 KR2에다가 C0 농도를 구하는 그게 최대 속도가 된다는 것을, 최대 속도를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0가 Km보다 훨씬 큰 조건에서 반응 속도는 기질의 농도에 대해서 Vm이니까 기질의 농도에 대해서는 0차이고 C0의 농도에 대해서는 1차인 그런 속도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효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효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체 촉매, 균일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소는 활성 자리를 가지고 있는 생체니까 단백질이나 핵산들이 주로 이런 효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생체 촉매로서 활성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단백질이나 핵산인 물질이다 하는 것이 효소입니다. 따라서 효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많이 나타내는데 효소가 있으면 효소에 여기 액티브 사이트가 있고 여기에 와서 기질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중에 여기 액티브 활성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E와 S가 결합이 되면 ES의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로 KR1 역반응을 KR-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ES가 다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면서 기질이 프로덕트로 변화하면서 효소는 다시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반응이죠. 그리고 이때 속도 상수로 KR2라고 하면 이것은 앞에서 봤던 촉매 반응과 똑같은 식이죠. 다만 앞에서는 요거를 하나로 떼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로 떼어놨는데 이걸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써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효소와 촉매의 차이는, 효소 반응과 촉매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효소는 E라고 쓰는 대신에 촉매는 C라고 씁니다. 즉 촉매 C라고 써놨던 것을 효소 E로다가 그냥 기호만 바꿔놓으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효소 작용의 특징은 S0가 기질의 농도가 아주 낮을 때는 Km 값이, 즉 Km 값이 S0보다 매우 클 때는 초기 속도는 여기 앞에 요 Km은 생략하지 못하니까 S0 플러스 Km분의 KR2 S0, 아까 여기 C0 썼던 것을 E0로 쓰고, 요 효소의 경우에는 이 식을 미하엘리스 멘텐식이라고 특별히 이 사람들의 효소에 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을 빌려서 미하엘리스 멘텐식이라고 사용해요. 그 다음에 S0가 매우 높을 때,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기질의 농도가 매우 많고, 우리 앞에 봤던 촉매에서 기질의 농도가 복합상수보다 훨씬 더 클 때,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것 같이 V0는 S0분의 KR2 S0 E0가 되고, 여기에서 Km을 무시하고, 그러면 여기서 S0, S0 지워지니까 남는 것은 앞에서 봤던 것 같이 KR2 E0가 되겠어요. 촉매의 경우는 KR2 C0를 사용했던 거고, 즉 여기서 다시 E는 앞에서 일반 촉매의 경우에 C라고 썼던 것과 기호만 다를 뿐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 속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또 저것을 직선식을 얻기 위해서 촉매의 경우에 역수를 취했는데, 마찬가지로 효소의 경우에도 이 미하엘리스 멘텐식의 역수를 취하면 V0분의 1, 그 다음에 S0분의 1, E0분의 1, 이와 같은 식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 대신에 E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거 KR2 E0가 최대 속도 Vmax니까, 요것도 Vmax니까 이 식은 Vmax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V0분의 1, Vmax분의 Km, S0분의 1 플러스 Vmax분의 1이 되겠죠. 이거를 라인-위버-버크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라인-위버-버크를 이 버크식을 도시하면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은 그림 13.3과 동일한 그런 그래프가 얻어지죠. 그 다음에 촉매나 효소에서 전환 빈도라는 것인데, 전환 빈도라는 것은 촉매가 마지막에서 제자리로 얼마나 빠르게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전환 빈도는 K 카탈리스트에서 K 카탈리스트 쓰는데, 이 K 카탈리스트는 결국 결합돼 복합돼 있던 것이 생성물이 만들어지면서 촉매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니까 그때의 속도 상수는 KR2가 되어 있고, 이 KR2는 E0분의 Vmax가 되죠. 그리고 촉매 효율이라는 것은 에타로 표시하는데, K 카탈리스 전환 빈도를 복합상수 KM으로 나눈 값이고, 그래서 K 카탈리스트 복합상수에서 K 카탈리스트는 KR2니까 그거 집어넣으면 이 에타, 촉매 효율 에타는 KR-1 플러스 KR2분의 KR은 KR2가 되죠. 그리고 이 KR2가 이 값이 KR-1보다 훨씬 크면 이때가 최고 효율을 나타내겠죠. 촉매 효율이 다시 뒤돌아가지 않고 프로덕트를 내는 쪽으로 가는 이 속도 상수가 역반응의 속도 상수보다 훨씬 크면 최고 효율을 나타내겠어요. 역반응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촉매가 생성물을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의 효율은 낮은 것이 되겠죠. 자, 예제 13.2를 보겠습니다. 다음 이산화탄소의 수화 반응을 278.15K에서 탄산 탈수 효소를 2.3mm몰 첨가해가지고 반응을 촉진시켰어요.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이 반응에 대해서 초기 반응 속도로 측정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실험 데이터를 얻었어요. 이걸 가지고
촉매 효율에 해당되는 속도 상수 KR2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미하일스 상수, 촉매에 대해서는 복합 상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 KM 값을 구해봐라. 라인 위버 버크 도시법, 이런 직선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도시법을 사용해가지고 Vmax, KR2, KM을 차례로 구하는 것이죠. Vmax를 구해야 KR2와 KM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실험 결과를 그러면 우리가 역수를 취해야 되겠죠. 속도에 대한 역수하고 농도에 대한 역수로 변환을 하면 실험 결과를 V-1과 CO2 농도의 -1로 구하면 그러면 단위도 N-1 세크가 되고 이 단위는 밀리몰 -1이 되겠죠. 역수를 취하면 이러한 값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V분의 1과 CO2분의 1을 그래서 도시를 한 다음에 선형회귀 분석 추세선을 취해가지고 추세선을 취하면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역수를 도시한 값은 각각 이런 값들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엑셀에서 직선식 해가지고 최선 추가해서 직선식을 구한 다음에 그때의 함수값을 구하면 y는 4.11445x 플러스 3706.1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절편이 3706.1이고 기울기가 41445라는 것이죠. 그럼 절편이 3706.1 단위는 몰 마이너스 세크니까 최대 속도 Vmax는 절편분의 1이니까 3.076 n-의 몰 마이너스 세크분의 1이 돼서 이거 계산하면 2.7 곱하기 10n-4승 몰 세크 마이너스 1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KR2는 2제곱분의 Vmax니까 Vmax 이거 집어넣고 초기 농도 주어진 문제에서 2.3 곱하기 10-9승 몰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KR2는 1.2 곱하기 10의 5승 세크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는 Vmax분의 KM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앞에 도시한 그림에서 41445였으니까 미리몰이었어 단위예요. 그러면 이게 10-3승 그 다음에 세크가 되니까 몰 세크가 되니까 KM은 2.7 곱하기 11-4승 몰 세크 마이너스 1이고 KM은 41.445 세크니까 그럼 KM이라는 것은 KM은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1.1 곱하기 10-20 몰이 되고 밀리몰 단위로 쓰면 11밀리몰이 되겠어요. 자, 그럼 효소 억제작용. 억제제라는 것은 효소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억제제이고 효소 통매 반응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효소의 특이성하고 활성자리서의 작용기에 대한 성질을 연구할 때 억제제를 사용해서 억제 효과를 봄으로써 거기에 활성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억제제예요. 그래서 효소 억제 작용은 먼저 기질에 효소를 결합시키면 ES,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ES는 앞에서와 같이 E와 다시 효소와 프로덕트가 생성되는데 억제제를 집어넣으면 이 억제제가 효소에 작용을 해가지고 기질이 효소에 결합해서 ES를 만드는 것을 방해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E와 I가 결합을 해가지고 기질 대신에 억제제가 효소에 작용을 해서 EI라는 복합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의 정반의 속도 상수를 KR3라고 하고 요거에 대한 역반의 속도 상수를 KR-1이라고 하면 여기 오타가 나타나고 있네요. KR-3이라고 하면 이때 효소 전체의 농도는 효소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가 되니까 효소는 여기에도 또 EI에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효소, 초기의 효소 농도는 효소 자체로 남아있는 것. 그 다음에 억제제와 결합해가지고 억제제 EI가 만들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기질과 결합해가지고 ES가 만들어져 있는 것. 이것들이 전체 효소 초기 농도를 구성하고 있죠. 효소 자체로 남아있는 것, 그 다음에 EI로 형성되어 있는 것, ES로 형성되어 있는 것, 이런 상태로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료는 E 플러스 EI 플러스 ES가 되겠죠. 그럼 반응 속도는 억제작용은 생성물 P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 KLR2로 작용하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그 속도는 대단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KR1, KR-1, KR3보다 KLR2가 작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것보다 훨씬 크다고 놓으면 반응 속도는 KS는 ES분의 E의 농도, S의 농도가 될 테고 이게 그때 평형상수 KM이 되겠죠. 그리고 KI의 평형상수는 EI분의 E의 농도, I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또 이 재료는 앞에서 봤다시피 E 플러스 EI 플러스 ES니까 E는 요거 E에 대해서 이것들을 넘겨서 정리하면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E는 S분의 ES가 되겠죠. S분의 KM ES가 되겠고 여기에서 EI는 EI를 이쪽으로 옮기고 KI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EI는 KI분의 E의 농도, I의 농도가 되겠고 나머지 ES 농도 그대로 놓으면 이와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요거 KM S분의 KM SI가 되고 요거 KI분의 I고 E는 또다시 E는 S분의 KM S니까 이것이니까 E를 요것을 갖다 넣으면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ES에 대해서 정리하면 여기 ES가 있으니까 ES에 대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 항은 S분의 KM만 남고 세 번째 항은 1이 되죠. 세 번째 항은 1이 되고 두 번째 항은 SKI분의 KMI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식을 위식을 ES에 대해서 정리하면 ES라는 것은 2제로 나누기 이와 같은 것이 됩니다. S분의 KM 플러스 SKI분의 KM I 1이 되죠. 그러면 생성물을 형성하는 반응 속도는 속도 V는 dP dt이고 생성물을 만드는 것은 KR2ES였어요. 그럼 ES가 이거니까 이것을 ES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재료를 여기서 S를 분자에 있는 S를 왼쪽으로 위로 분모로 빼내면 분모는 KR2SE 재료가 되고 요거는 KM만 남고 요거는 KI분의 KM이 남고 그 다음에 이거는 S를 빼냈으니까 이게 S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S 플러스 이 두 개를 KM에 대해서 정리하면 KM 1 플러스 그 다음에 KI분의 I가 되죠. 그래서 억제 작용에 의해서는 S의 농도가 억제제가 작동했기 때문에 S의 농도가 ES 복합체의 농도보다 농도 더하기 프로덕트 한 것보다 훨씬 커야 되겠죠. 억제제가 들어갔으니까 억제 작용에 의해서 이것의 양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S의 농도를 S0라고 놓을 수가 있죠. 거의 초기 농도 그대로 유지한다 하고 놓으면 속도 V는
V는 이거는 KR2 S0, E0. S를 S0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S0 형태로 거의 있을 테고, 그러면 이와 같이 속도가 이와 같은 관계가 되겠어요. 여기서 맨 마지막 항에 있는 KM 1 플러스 KI분의 I를 KM 스타라고 놓으면 이 시간 V0는 초기 속도는 S0 플러스 KM 스타분의 KR2 S0 E0가 되고, 그러면 초기 속도니까 그게 최대 속도를 나타낼 테고, 이 KR2가 곧 Vmax가 될 테고, 여기는 E0의 초기니까 E0의 농도는 거의 없을 테고, 그러면 Vmax S0, S0 플러스 KM이라고 돼요. 이게 억제된 효소의 반응 속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은 억제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I가 0이니까 KM 스타는 KM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곧 미하일레스 멘텐 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제제가 존재하면 KM 스타가 KM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초기 속도에,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질이 필요하게 되죠. 즉, 억제제가 다 엔자임에 사용되고, 그게 다 소모된 만큼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기질들이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질을 더 많이 집어넣어야지만 그 기질들이 효소하고 이제 반응을 시작해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불균일 촉매는 반응 혼합물하고 촉매가 다른 상을 이루는 그런 촉매가 불균일 촉매입니다. 즉, 반응물들은 액체인데 촉매는 금속과 같은 고체인 그런 것들이 불균일 촉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균일 촉매들은 어떤 경우가 대부분 균일 촉매를 형성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공부를 하다 보면 산촉매, 연기촉매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산촉매라는 것은 산이 들어가면 H 플러스가 생성이 되죠. 해리가 되면서, 산이 해리가 되면서 H 플러스가 생성이 돼서 이 해리 물질은 용액 전체에 완전하게 균일하게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 산촉매, 연기촉매 같은 것들이 균일촉매의 대표적인 것이라면, 백금이니, 팔라디민이 하는 그런 고체 촉매를 사용하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고체 촉매, 백금과 팔라딘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고체 촉매로서 불균일 촉매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균일 촉매는 고체상이고, 이 고체는 어떻게 돼요? 그 고체 표면에 기질이 와서 흡착을 하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흡착에 의해서 기질들이 촉매와 고체 촉매의 표면에 흡착을 이루는 것이 촉매의 효율을 결정하게 되고, 고체 촉매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가 흡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흡착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덮임률이라고 하고 세타로 표시하며, 세타는 그래서 흡착 가능한 전체 자릿수, 고체 표면에 흡착 가능한 전체 자릿수분의 그 중에 흡착된 자릿수를 덮임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부피로 따지면 VM분의 VADS이고, 이때 VADS는 특정 압력에서 흡착된 물질의 부피를 VADS라고 하고, VM은 완전히 그 고체 표면에 단분자로 완전히 흡착층을 만드는 그런 흡착 물질의 부피를 그걸 V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흡착될 수 있는 물질의 부피분에 흡착된 물질의 부피를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덮임률이다. 전체 흡착될 수 있는 물질의 부피분의 그 중에 흡착된 물질의 부피,
그것이 더블유를 세타다. 일단은 흡착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이 불균일 촉매에서는 촉매 효율을 첫 번째 단계가 된다 하는 얘기죠. 자, 흡착 등원식, 흡착은 흡착 물질과 물리흡착과 화학흡착이 있는데, 물리적인 흡착은 반대로 발생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고체 표면에 아주 약하게 단순히 붙어 있는 상태를 물리흡착이라고 하고, 화학흡착은 흡착 물질이 고체 표면에 갔는데 여기에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그런 약하게 수소 결합부터 포함해서 그런 화학 결합을 형성한 상태로 있는 것을 화학 흡착이라고 해요. 이 화학 흡착은 대략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물리 흡착보다 대략 200kJ/mol 정도 더 안정합니다. 마이너스 200kJ/mol이니까 화학 흡착을 하면 훨씬 더 안정한 상태의 그런 복합체를 형성한단 말이죠. 이만큼 정도 안정한. 자, 이 흡착은 냉묘가 그 흡착 등원에서의 흡착식을 얻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가정한 모델이 냉묘 모델이라고, 냉묘 모델은 모든 흡착 자리는 동등하고 표면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표면 균일하다 하고 가정을 하고, 흡착 자리의 점유 상태는 점유를 하게 되면 이웃자리 흡착 또는 탈착 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흡착을 할 때 첫 번째 물질이 흡착되어 있는데 그 옆에 와서 다른 물질이 흡착될 때는 주변에 이미 흡착되어 있는 물질과는 독립적으로 흡착 또는 탈착을 한다 하고 가정을 했고, 즉 흡착된 분자들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없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냉묘 모델의 두 번째 가정이고, 그 다음에 흡착은 단분자층, 즉 먼저 고체 표면에 있으면 분자들이 와서, 기질이 와서 흡착을 할 때 이 기질들은 전부 흡착 자리를 완전히 단층으로 단분자층으로 쭉 다 흡착이 됐을 때 흡착이 완료된다고 가정했어요. 즉 흡착이 딱 되거나 두 번째 그 흡착된 물질 위에 가서 또 흡착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확률적으로 아주 낮으니까 그거는 무시한다는 얘기의 세 번째 가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흡착은 얼마나 빠르게 흡착이 될 것이냐, 그래서 흡착에 대한 속도를 보기 위해서 흡착에 대한 동적 평형을 보면, 즉 표면이 있고 메탈 M으로 표시한 것은 고체가 되고 금속이기 때문에 이 메탈의 표면에 어떤 기체 입자가 와서 반응을 해서 AM이라는 그 표면에 이런 흡착된 그러한 복합체를 만드는 과정, 이때 A가 M에 흡착될 때의 반응 속도를 KRA, 옵션에서 KRA라고 하고, 이번에 표면에 붙어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서 둘로 다시 분리되는 것은 디스옵션이니까 그거를 KRD라고 하면, 이때 흡착률, 흡착 속도 d 시타 dt는 이와 같은 KRA, 흡착에 의해서 흡착률은 KRA PN1-세타다 하고 속도 법칙이 유도됐습니다. 이때 N은 표면의 전체 흡착 자리수 N이고, 그 다음에 N1-세타는 빈 흡착 자리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탈착 속도는 KRD, D에 되니까 이 흡착된 자릿수 N세타에 의존하겠죠. 흡착 속도는 뭐에 비례하느냐면 빈 흡착 자릿수에 비례하고, 탈착은 이미 흡착되어 있는 것이 탈착해 나가니까 흡착된 자릿수에 의존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때 d세타 탈착 속도 d세타에서는 마이너스 이 krg의 n세타에 유전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온도에서, 특정 온도에서의 흡착 관계는 평형 상태에서는 시료 변화가 없죠. 흡착된 것과 탈착된 것의 시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서의 속도는 d세타 dt 이퀄리브리움은 흡착 KRA PN1-세타하고 탈착 마이너스 KRD N세타의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N세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KRA PN하고 KRA P 플러스 KRD N세타가 되고, 그럼 평형 상태에서는 시료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속도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세타는 KRAP 플러스 KRD분의 KRAP가 되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 간단히 1 플러스 KP분의 KP로 나타내면 이때 K 평형상수 K는 KRD분의 KRA가 되고, 이 평형상수를 사용해서 세타를 구하면 세타는 1 플러스 KP분의 KP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평형상수와 세타라는 것은 평형상수 K와 압력 P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흡착 관계를 나타내는 랭요 흡착 등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흡착률 세타는 KRD분의 KRA의 값에 따라서 변하고, 압력이 높으면 이 P 값이 매우 클 때는 요거 1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 플러스 KP는 KP가 되기 때문에 압력이 매우 높으면 세타는 1이 되겠어요. 압력을 높으면 흡착률이 1이 되는, 모두 다 흡착되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3.3 273.15K에서 염화 에테인의 활성화에 대한 흡착 실험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압력을 3kPa, 7, 13, 26.5, 40.4 이런 압력에서 실험을 실행했고, 그때 흡착 부피를 측정을 했더니 3.1 cm 삼성, 3.9 cm 삼성, 4.2, 4.8, 4.9와 같은 이러한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다음을 구해보자. 완전히 덮였을 때 부피 VM하고 평형상수 K를 한번 구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랑묘 등원식을 이용해가지고 측정 자료부터 덮임률하고 흡착 반응세 평형상수를 구합니다. 랭뮤 흡착 등원식 세타는 1 플러스 KP분의 KP에서 또 시타는 시타의 정의는 VM분의 VADS였죠.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세타는 VADS분의 VM이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P 나누기 VADS는 VM분의 P 플러스 KVM분의 1이 되고, 그러면 이 식을 이것과 P에 대해서 도시하면 이것을 Y라고 하고 P를 X라고 하면 기울기는 VM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VM분의 1이고 절편이 KVM분의 1인 그런 직선이 되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P와 VADS분의 P에 대해서 변환을 하면 P는 아까 그대로 3.0, 7.0, 13.0, 26.5, 4.0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부피 VADS분의 P에 대해서 구하면 이 값들이 0.97, 1.8, 3.1, 5.5, 8.2와 같은 그런 값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도시하면 이런 점들이 얻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추세선 추가를 해가지고 엑셀에서 추세선 추가를 해서 그런 식을 구하면 y는 0.1928x 플러스 0.4578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울기가 0.1928이니까 vm분의 1은 0.1928cm 마이너스 3승이고, 그러면 vm은 이거의 역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5.2cm 3승이 되겠죠. 그럼 절편이 0.4578이니까 절편은 kvm분의 1이었어요. 그 다음에 vm 여기서 구했으니까 절편은 요거 vm에다 5.2cm 3승 값을 집어넣으면 k는 요거 4578 이러고 vm 5.2 들어오면 0.42 k 파스칼 마이너스 1이 되죠. 이와 같이 해서 평형상수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해리가 아까는 흡착만 되는 경우를 봤는데, 흡착이 일어나면서 또 탈착이 일어나죠. 이런 해리가 수반되는 그런 흡착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흡착 물질이 분해와 동반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흡착 속도는 기체의 압력과 해리된 두 원자가 흡착 자리를 찾을 비율에 비례를 해서, 그럼 d세타 dt는 kapn 1-세타의 자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탈착 속도 역시 표면에 흡착된 원자들의 자릿수에 비례를 해서, 그럼 d세타 dt는 또 탈착은 또 n세타 자승에 비례를 하게 되고, 그러면 평형에서 마찬가지로 휘려 흡착 속도는 0이니까 세타는 1 플러스 kp의 2분의 1승 분의 kp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리가 수반되는 흡착 등식이고, 해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비해리성 흡착 경우보다 압력에 약하게 유지하는 거죠. 2분의 1승, 2분의 1승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k가 0.5 바 마이너스 1에서 해리와 비해리 흡착에 대한 흡착식을 비교하면 해리성인 경우는 덮임률이 비해리성인 경우보다 덮임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촉매라는 것은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지만 자신은 소모되지 않아가지고 시료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고, 균일 촉매 반응은, 균일 촉매라는 것은 반응 혼합물하고 동일한 상을 이루는 그런 촉매의 경우, 기체 반응의 경우는 그 촉매도 기체여야 되고, 액체 반응인 경우에는 그 촉매도 액체인 그런 경우가 균일 촉매 작용이 되겠죠. 물론 완벽하게 혼합이 되는 그런 액체인 경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산촉매, 염기촉매 하는 것들이 바로 균일촉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일촉매 반응의 경우는 기질 S의 촉매가 결합을 해가지고 촉매 혼합물을 만들고, 그때 정반응의 속도상수는 KR1, 역반응의 속도상수는 KR-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결합물이 복합체 SC가 이제 프로덕트와 다시 촉매가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균일 촉매는 반응을 하죠. 그래서 초기 속도는 이때 dpt의 초기 농도에서의 속도가 dp가 만드는 속도는 뭐에 의존하게 되냐면 여기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dpdt 초기 속도는 S0, C0 플러스 Kn분의 KR2 S0, C0가 되고, 그 다음에 S0 기질의 농도가 촉매의 농도보다 훨씬 클 때는 V0는 S0 플러스 Kn분의 KR2 S0, C0가 되고, 또 이런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수를 취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얻기 위해서 역수를 취하면 V0분의 1, 그 다음에 S0분의 1, 그 다음에 절편에 대한 C0분의 1에 관한 그런 식으로 얻어진다. 그리고 이때
전부 KR2, KR2 그리고 일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도시하면 절편으로부터 KR2 값을 구할 수 있고 또 KR2를 구한 다음에 이 KR2 기울기로부터 KR2 값도 알았으니까 KR2 C0를 집어넣으면 KM 복합상수 KM 값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대 속도는 S0가 KM보다 훨씬 클 때이고 우리는 V0는 KR2C0가 되는데 이게 최대 속도이고 최대 속도 Vmax는 KR2C0이다. 그 다음에 효소는 촉매 일종인데 균일 생체 촉매이고 그 다음에 활성 자리를 가지고 있는 생체니까 단백질이나 핵산이 효소를 이룬다. 그 마찬가지로 S0가 매우 낮으면 V0는 S0 플러스 KM분의 KR2 S0 E0가 되고 이건 아까 촉매에서 얻은 식과 똑같다. 이 촉매에서는 C라고 쓰던 것을 기호를 E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을 생화학계에서는 미하엘 멘텐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S0가 매우 높을 때는 앞에서도 본 것과 같이 KM이 무시가 되니까 V0는 KR2 E0이고 이것은 Vmax였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역수를 취해가지고 도시하면 V0분의 1, S0분의 1, Vmax분의 1이 되고 이거를 라인이고 버프식이라고 하고 앞에 카탈리스트에서는 이거를 그냥 썼는데 이렇게 KR2 E0 대신에 Vmax를 집어넣어서 표시하면 이렇게 Vmax분의 1, Vmax분의 KM이 되고 그 다음에 전환 속도, 촉매가 얼마나 빨리 프로덕트를 만들어주는가 하는 전환 빈도는 그걸 K 카탈리스트라고 하고 이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KR2에 의해서 결정되고 아까 Vmax가 KR2 E0였으니까 KR2는 E0의 Vma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촉매 효율은 이 K 카탈리스트를 전환 빈도를 복합상수 K로 나눈 값이 에타이고 이 복합상수는 여기서 보다시피 이 속도 상수들의 복합된 값이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값이다 해서 KM이라고 복합상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면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이 촉매 효율이 되고 효소 억제작용은 효소만 있을 때는 효소가 첫 번째 단계에서 이와 같이 복합체를 만들고 이 복합체가 해리가 되면서 프로덕트와 엔자임이 다시 나오는데 억제제를 집어넣으면 이 억제제가 효소에 또 작용을 해가지고 효소가 이와 같이 ES 복합체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하는 작용으로 이게 I가 들어가서 이 I가 복합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요 ES 복합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그러면 반응 속도는 DP는 KR2ES인데 이번에는 I가 들어가면 그때의 반응 속도는 KR2SE0 나누기 S 플러스 KM 1 플러스 KI분의 1에 이러한 반응 속도식이 얻어지고 이때 S가 ES 플러스 P보다 훨씬 큰 값이면 S는 S0와 같아지기 때문에 그때 V0는 S0 플러스 KM 스타분의 Vmax S0가 된다. 이게 억제된 효소 반응이고 그 다음에 불균형 촉매는 반응 혼합물과 다른 상을 이루는 촉매가 불균형 촉매이고 대부분은 고체 촉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먼저 흡착이 일어나기, 촉매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흡착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데 이 흡착은 흡착 가능 전체 자릿수분의 흡착된 자릿수를 덮임률 세타라고 하고 이거는 VM분의 VADS로 측정한다.
그러면 이 흡착에 관한 특정 온도 등온에서의 흡착에 관한 것은 랭르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흡착 등온식을 구하는데, 그 흡착 등온식은 첫 번째 랭르 모델은 흡착 자리는 동등하고 표면은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그 흡착 자리의 점유 상태는 다른 이미 옆에 있는 흡착 또는 탈착 확률에 옆에 있는 이미 흡착되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즉 독립적으로 흡착한다. 따라서 흡착된 분자들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없다 하고 가정해서 모델을 정하고 그로부터 구해진 것이 흡착 등원식이 된다 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또 막 끝까지 흡착은 단분자층 흡착률에 단분자에만 하나로 얇게 하나의 분자들이 전체 표면에 다 흡착되면 흡착이 완료된다 하고 가정한 것이 랭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흡착 속도와 탈착 속도는, 흡착은 금속 표면에 기질이 와서 붙는데, 기질이 와서 붙으면 AM 표면을 이루게 되겠죠. 복합체를 만들고, 그러면 이때의 흡착 속도는 d세타 dt는 흡착 속도는, 이렇게 가는 흡착 속도는 속도상수 KRA에다가 N1-세타, 즉 남아있는 자릿수, 그리고 압력 P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탈착 속도는 벗어나는 거니까 붙어있는 자릿수 N세타에다가 N세타에 탈착이니까 반응속도 마이너스 KRT를 곱한 이런 식으로 속도 법칙이 작성되게 된다. 이때 세타는 1 플러스 KP분의 KP가 되고, 이때 K는 탈착 속도 상수분의 흡착 속도 상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랭르 흡착 등원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흡착률 세타는 K와 압력에 비례하는 값이다. 그리고 해비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KP의 2분의 1승, KP의 2분의 1승이 적용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3강 다양한 형태의 반응과 총무적인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